Parasite of Bong Joon-ho. 칸이 선택한 최고의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습니다. Parasite. 프랑스 칸 영화제에 이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까지 세계를 놀라게 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거머쥐면서 전주에서 촬영했던 영화 세트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 세트장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영화 기생충 세트장 복원과 관련해서 전주와 전라북도의 영화 산업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칸느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의 작품상을 동시에 탄 게 거의 60몇 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해서 아무튼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것 같고요. 그 영화에서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그 요소가 공간이지 않습니까? 전주에서 그 77회차 촬영 중에 60%를 전주 영화 종합 촬영소에서 촬영했다고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트장에도 관심이 생기고 특히 박 사장 저택, 영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박 사장의 저택도 좀 복원해보자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계자분들 의견을 듣고 또 저희 생각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은 이 100년 만에 온 기회거든요.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약 한 5천, 제 생각은 한 5천만 명이 볼 거예요. 우리나라 1,000만을 받고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보면은 5천만 명에서 한 10분의 1만 와도 500만 명이 한국에 올 것이다. 그러면 뭘 보러 왔냐? 그 스튜디오 세트장을 보러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난 어떤 관광 코스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복원을 해야 되고 제가 그 이태리 갔을 때 80년대 중반에 로마의 휴일 영화가 1955년도에 제작이 된 영화인데 공개된 영화인데 그 이태리 그 촬영 공간을 관광 코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제가 이제 작년에 동유럽을 갔는데 오스트리아 갔는데 오스트리아는 뭐가 있나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촬영지가 55년이 됐는데도 그 관광 코스로 다 저도 가서 거기서 사진 찍고 도레미송 부른 장소 가서 예. 저도 가서 사진 찍고 모든 관광객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단지 작품상이나 뭐 이렇게 칸느 같은 또 아카데미 상을 타야만이 그게 이제 그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기생충은 뭐 칸느 또 아카데미를 석권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최소한 50년 내지 100년은 어떤 관광지로서 훌륭한 코스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위원장님은 또 이렇게 복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예. 제가 질문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수가 이거 복원 이거 아니다. 예, 이거 뭐 애물단지가 될 게 뭐 분명하다. 막 이렇게 사실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긍정적으로 제가 한번 모른 척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영화가 유명하지 않으면 예. 국내에서는 만약에 흥행이 됐다. 그러면 그 세트장은 그 세트장이라는 게 사실은 일회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금방 또 파손이 돼요. 그래서 한 1, 2년 동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관광의 어떤 효과가 없는데 이건 세계적인 작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건 뭐 거기에 지금 당연히 주목하는 해야 예, 되는데 맞습니다. 단지 이 박 사장 집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하나의 그 코스를 만들어서 영화의 어떤 관광 코스로 적어도 한 2시간 정도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백 감독님도 영화계 내부에 혹시 다른 시선도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유 회장님하고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예. 그 복원의 세트가 일단은 창작 콘텐츠잖아요. 일단 세트라는 것 자체도. 그래서 이거를 허가받는 상황을 뭐 이제 뭐 관에서는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지만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조건부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영화가 그 좋은 결과를 낸 것은 사실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좀 튼튼하고 그 안에 또 그 내용을 빛나게 했던 것들이 뭐 촬영이랄지 어떤 뭐 조명 그리고 뭐 세트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지금이야라는 어떤 식의 이런 복원 기점을 만든다는 생각은 조금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제가 촬영소를 좀 운영해 본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세트라는 것이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것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어떤 유지와 보수, 그리고 후에 어떻게 또 운영하고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야 할 거고요. 이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 세트를 복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행이 뭐가 돼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보고 저는 그 2011년도에 대한경영학회지에 나온 논문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영상 촬영 관광지의 수명 주기에 관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례를 크게 이제 3가지를 들었는데 이렇게 크게 2개로 한번 나눠보면은 그 태조 왕건하고 불멸의 이순신을 촬영한 경북 문경세제라는 사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경남 거제 외도라든가 보성 차밭 이렇게 2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일반 관광지에 비해서 영상 촬영 관광지는 수명이 굉장히 짧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보성 차밭이나 거제 외도 같이 자연 경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어떤 오스트리아의 어떤 사운드 오브 뮤직의 자연 경관이라든가 로마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비단 이게 영화 촬영지라는 인지가 없어도 그게 쭉 이어지는 게 있는데 문경세제처럼 세트장만을 위한 것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쫙 그 종영과 함께 관광 방문하는 숫자가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칸이나 어떤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이번 기생충 같은 사례와 접목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 유사하게 찾을 수 있는 저는 좋은 곳이 그 군산의 그 초원사진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초원사진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를 세트장을 복원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주변의 근대 문화 지구와 잘 어울려졌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가 단순한 세트장 하나만 복원하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나와야 될지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영화 촬영소나 그 일대, 그 황량한 곳에 세트장 하나 딱 짓는다고 저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트장 네. 없죠. 네, 철거했습니다. 철거했기 때문에 그게 스포일러 방지 때문에 빨리 철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여러 어떻게 이 하나의 큰 그 전주시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같은 이 사업으로서 어떤 콘텐츠가 엄청난 좋은 콘텐츠가 맞습니다. 전라북도에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아이디어를 짜서 계획을 짜서 복원을 해서 관광 코스로 만들 것인가. 제가 아주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박 사장 집을 그대로 영화같이 복원을 하는 거예요. 꼭 영화 종합 촬영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좋은 자연 환경에 만드는 거죠. 거의 그 또 지하실도 그 공간도 만들고 또 어떤 그 한국 영화에 대한 조명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화 박물관도 좀 같이 엮어가지고 시대별로 우리나라 좋은 영화들 역사 또 훌륭한 감독들 또 그 안에는 기생충만의 그 어떤 박물관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투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박 사장 집에서 하루 종일 잘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걸 내놓으면 세계적으로 엄청 거기서 한번 잡아야겠다. 기존에 있었던 세트장과 이번에 정말 칸 그리고 또 오스카 아카데미, 상을 예. 받았었던 이것과 비교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동시에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제가 찬성을 했었던 궁극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을 때 훨씬 더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 더 넓혀서 범위를 좀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저는 뭐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좋은 어떤 스토리텔링이 돼서 그것들을 관광화에 연결한다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례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이제 제주도에서 찍으면 세트를 만들었잖아요. 유미리라는 곳에다. 또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서연의 집이라는 집으로 또 재탄생되면서 하필 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영화에 찍었던 뭐 시나리오랄지 아니면 어떤 콘티북도 또 재판매되고 있으면서 영화가 잊혀지지 않고 자꾸 기억이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뭐 가능성이 카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운영할 수도 있고 숙박시설도 이용할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제가 이제 해외 많이 이제 뭐 영화제 때문에 또 많이 가봤는데 그 기념품 판매될 게 엄청 많아요. 기생충에 대한 어떤 뭐 기념품도 만들어서 팔 수 있고. 짜파구리도 판매하고. 네,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새로 좀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안심살이 들어가야 돼요. 인디언 텐트도 예, 판매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이걸 네. 어떻게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달려있지. 그렇죠. 기존의 어떤 세트장은 일회용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제작자한테 돈을 많이 들여서 질 필요가 없거든요. 예.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지금 많이 복원한다면 완벽한 집을 그래. 50년, 100년 갈 정도 집을 줘야 돼요. 저희가 지금 관광객들 입장에서 조금 봤는데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영화 종합 촬영소 지금 백 감독님이 과거에 운영팀장으로 근무하셨는데 실제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제작이 되며 영화인들이 얼마나 전주를 많이 찾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전주를 찾을 만한 유인들이 많이 있는지도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영화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세트 촬영도 중요한데요. 이게 로케이션 이런 촬영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좀 공존하는 어떤 거대한 세트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즉 그 영화팀에게는 현대든 그 어떤 시대물을 찍어도 촬영할 만한 공간들이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거기에 전주 영화 종합촬영소에서 세트를 촬영할 수 있다. 이보다 또 좋은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즉 로케이션과 세트 촬영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섭외하고 어디 가서 뭔가 또 얻어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들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전주에 있는 인력들 그리고 전주가 이런 서비스들을 대행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영화인들을 잘 긁어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고 있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지방에 이런 차량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이 입맛이 좀 민감해져요. 입맛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전주는 이 음식에서도 또 무시할 수 없죠. 무시 없어. 그래서 맛있어서 많이 찾아오는 그런 부분도 이쪽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분야의 강점이 있군요. 뭐 어쨌든 로케이션 촬영과 세트 촬영 둘 다 강점이 있고 네. 또 행정 서비스나 인력도 있고 또 음식 맛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최고의 그 어떤 자연 환경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가 제일 좋은 장점이고 아까 말씀드린 숙박 또 음식 그냥 대작에서 100억 뭐 이상 들어가는 대작은 전주에서 촬영하면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효과가 교통도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서울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 전주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촬영지가 너무 좁아요. 이 확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냥 땅도 사야 되고 그러면 또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 제안하고 싶은 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엄청 많아요. 네. 새만금. 새만금에다가 예, 예. 좀 종합 촬영소를 하나 지차 시대별로 시대별로 또 연대별로 그러면 그게 엄청난 큰 관광 자원이거든요. 근데 아예 촬영소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새만금 쪽으로 그렇죠. 예, 아니 여기도 확대해서, 예. 이쪽에도 있고 제일 있지만, 촬영소, 예, 있지만, 예. 제일 촬영소로서는 어떤 새만금. 그래서 저는 이 기생충도 새만금에다 그냥 멋있게 하나 지었으면 아예 좋겠어요. 세트예요? 멋있게 예, 집을 예. 몇 채 지어가지고 숙박도 해주고 뭐 커피숍도 하고 뭐 기념품 샵도 하고 관광 코스로 만들면 그래서 좀 이게 전라북도 좀 뻗어나가야 되지 않는가. 전주시로서는 조금 좀 좁지 않나. 2008년 이후에 이제 영화 제작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전주에서 무려 88편의 영화가 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연 단위로 평균을 내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편수의 영화가 지금 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굉장히 십수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함께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영화제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요. 전주가 명실상부한 영화의 도시가 된 것은 맞는데 이제 앞으로 산업으로서 발전 방향,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또 지역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지향점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깐느나 아카데미 탄 이유 중에 하나의 요소가 한국 영화 산업이 지금 세계 5위예요. 그러니까
1년에 관객 국민 1인당 영화를 제일 많이 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4.한 3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보는 국민이 대한민국이고 또 제작 모든 면에서 한 5위쯤 되는데 그 시장이 엄청 커졌죠. 그래서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일본 가지 한국은 안 왔는데 최근에는 한국에 오고 일본을 안 가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 영화 시장이 이제 성장을 했고 또 이번 계기로 아마 그 세계 많은 그 영화 제작자나 영화인들이 한국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말로 한국 영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전주국제영화제는 이제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계속 유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유지를 해야 되는 자꾸 이제 바뀌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집행위원장에 따라서 바뀌고 하면 안 되니까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건 제 생각은 전주가 어떤 독립 영화의 어떤 그 중심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어떤 독립 영화 페스티벌 같은 것도 좀 장기적으로 한 달이고 2달 해가지고 좀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극장이었거든요. 독립 영화를 상영할 극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좀 공간을 좀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렇게 되면 모든 우리나라 독립 영화로 출발했잖아요. 봉준호 감독도 전주 국제영화제 1회 때 플란다스 개라는 작품을 독립영화로 출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주와 인연이 또 있었고 그래서 그냥 독립영화야말로 어떤 영화인들을 키워내는 어떤 중요한 모태가 되기 때문에 독립영화 어떤 산업을 좀 정부에서 좀 이렇게 협상을 잘해서 그렇게 키웠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은 독립영화제로서만 남을 것이 아니고 이 상업성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쪽의 방식으로 조금 더 또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많은 돈과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외한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독립영화제보다는 오히려 이제 상업영화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은 굉장히 부족한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교수님 좀 생각이 다른 게 저희 중학교 이제 들어가는 저희 아들에게 영화는 마블이에요. 영화의 꼴 마블. 네. 그 스파이더맨 뭐 이게 다 자기들에게 영화는 이거예요. 근데 저는 기생충이 이번에 됐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교수님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영화제 부산, 부천, 전주 세 개가 사실 맨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부산은 아시아, 부천은 약간 어떤 판타스틱, 전주는 디지털하고 대한 독립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 세 개의 구분을 전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국제영화제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정체성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플란다스의 개가 그렇게 상영이 되지 않았더라면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지금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래서 오히려 더 전주 영상위원회나 영화종합촬영소에서도 저는 물론 대작이 더 돈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작이라든가 중작이 지금 60억 이하는 거의 그래도 중작이라고 보지 않. 예, 30억 맞죠? 밑에가 예. 이제 조금 저예산이라고. 예, 30억 이하가 저예산, 60억 이하가 중작 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쪽을 더 키워줄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전주 영화 촬영소나 전주에서 그런 어떤 저예산 영화들을 뭐 지원 안 하고 뭐 그러지는 않고요. 똑같이 지원의 어떤 부분에서는 평등하고요. 그 말씀은 이제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전주가 그런 어떤 대한 영화, 예술 영화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지 않았다면은 사실 저도 좀 저예산 영화 쪽에 좀 더 가까운 영화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관객과 좀 더 만날 수 있는 예술 영화들 그리고 영화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주가 그 영화의 도시만큼 저는 충분히 더 발전하고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한마디 들으면 그 세계 그 영화제 중에 그 살아남은 영화제가 뭐 칸느가 제일 베니스 또 베니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카노르 영화제가 있어요. 로카노르 영화제는 거의 깐나와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썬댄스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듯이 전주 영화제가 아무리 잘해도 베니스나 베를린, 깐느를 못 잡거든요.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지키면서 해외 좋은 작가들을 불러들이고 좋은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또 우리 독립영화 작가들 해외에 소개하고 이게 영화제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나가야만이 제2의 제3의 봉준호 감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영화 중심지로서의 정체성을 좀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길게 보면은 더 나은 길이라는 점을 영화인의 시각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처럼 또 외부인들은 그거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봐서 부가가치도 조금 더 창출해보고 경제 유발 효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기대가 되고 이런 시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부응하기 위한 어떤 중장기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화인들은 좀 회의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사실 전북에나 전주에서 어떤 제작 지원에 있어서 좀 약간 탈바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지원 사업들은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은 중앙에서 제작되는 영화를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 대부분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쓴 만큼 돌려주고 또 혹은 아니면은 뭐 얼마나 우리 지역에 홍보하는데 이바지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보다는 좀 교육에 좀 더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인력 양성을 한 후에 그 성장해 가는 부분들을 계속 케어해 주는 어떤 이런 스쿨들을 좀 만들어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인재를 발견해놓고 그다음에 졸업했어. 그다음에 이제 너가 알아서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좀 방치해 놓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그 다음 좋은 감독을 또다시 성장시키는 어떤 케어 어떤 그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이 또 점점 발전하기 위한 영화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하드웨어적인 어떤 재구축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에 있는 촬영소에 있는 10여 년이 좀 넘었거든요. 이제 좀 노후화가 됐다는 부분들을 좀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팀들은 더 영화를 만드는 게 아무튼 새로운 걸 창작해내는 건데 새로운 어떤 시스템에서 일하기를 또 목말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만금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좋은 조건, 그러니까 영화팀이 내려올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 600평 이상의 이런 대형 스튜디오를 증설해야 또 다른 지역과의 어떤 경쟁력도 가질 거고요. 또 그에 따른 인력들도 충분히 양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영화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좀 뭐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뭐 단발성 프로그램이나 뭐 체험 이런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과 인프라에 투자를 해달라는 지원 요구이신 것 같고 혹시 시군 지도 지자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고 그 한국 컨텐츠 학회에서 나온 논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전주 지역 관광 촬영지를 한번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전주는 정말 영화 곳곳이 촬영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활용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최종 결론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무도 약속 촬영지고 전우치 촬영지라서 전동상당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옥마을 때문에 전동상당 갔다가 여기서 뭘 촬영했구나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죠. 경기전이 있어서 간 거지 광해를 거기서 찍었다고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 영화인들의 몫은 아니잖아요.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에 전주 영화 체험 이런 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동물원 같은 데서 화려한 휴가 찍었고 한국 소리문화전당에서 국경의 남쪽인가 그것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이 영화 촬영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전혀 관광으로 살리지 못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영화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나은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좀처럼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 가운데 오는 3월에 개강을 맞이하는 대학가에서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약 4천여 명. 개강을 보름 정도 늦췄다고는 하지만
유학생의 격리 시설이나 격리 기준이 학교마다 제각각이라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과 행정은 전북의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